민수 씨는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을 지켜가는 젊은 회사원입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이 품고 있는 세월의 흔적과 그 속의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그는 좀 더 넓고 자신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채우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합리적 사고를 가진 현대인이었습니다. 미신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고 모든 일에는 명확한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얼추 끝나가던 어느 날 오후, 민수 씨는 잠시 바람을 쐴 겸 새로 이사온 동네를 쭉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기자기한 상점들과 오래된 골목길이 섞여 있는 정겨운 동네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적이 드문 한 골목길 모퉁이에 놓인 육중한 서랍장 하나가 민수 씨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짙은 고동색의 견고한 나무 서랍장은 버려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위험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문양과 세월의 흔적이 깃든 녹슨 손잡이는 이 서랍장이 분명 값비싼 빈티지 가구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누가 이런 귀한 물건을 함부로 버렸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민수 씨의 마음속에는 강한 소유욕이 일렁였습니다. 그 서랍장은 민수 씨의 인테리어에 완벽하게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흥분된 마음으로 서랍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희미하게 흙냄새와 알 수 없는 눅눅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된 가구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주변에는 가져가세요라는 작은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서랍장의 문을 열어 안을 살펴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흰색 한복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젊은이, 그 서랍장은 함부로 탐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길에 버려진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요. 특히 사람 손때 묻은 물건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박수무당처럼 보이는 노인의 경고는 민수 씨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세상에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단 말인가. 민수 씨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노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귀한 빈티지 서랍장을 눈앞에 두고 저런 허황된 경고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괜찮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말하며 서랍장을 옮길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멀어지는 민수 씨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불길한 애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길에서 주운 이 서랍장 하나가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어떤 거대한 불행의 씨앗을 뿌리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육중한 빈티지 서랍장은 민수 씨의 새 아파트 거실 한쪽에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서랍장을 잘 닫고 광택을 내어 인테리어에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가구 특유의 거풍스러운 멋이 마음에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서랍장 주변의 공기는 다른 곳보다 한층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안의 밝은 기운을 빨아들이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이삿짐 정리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집안에서는 점점 더 이상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미했던 흙냄새와 눅눅한 비린내가 시간이 갈수록 진해졌습니다. 마치 습한 지하실에서 오랫동안 썩어가는 시체에서 풍겨 나오는 듯한 역한 악취였습니다. 민수 씨는 분명 서랍장에서 나는 냄새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는 서랍장을 닫고 환기를 자수시키고 방향제를 뿌려보았지만 악취는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는 그 집안 전체를 잠식하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라 냄새가 좀 심하네. 민수 씨는 그렇게 혼잣말하며 애써 이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 모든 불쾌한 일들이 서랍장 때문이라는 생각을 떠실 수 없었습니다. 박수무당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서랍장을 버려야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랍장을 없애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묘한 무기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서랍장 자체가 그를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듯한 알 수 없는 힘이 그의 의지를 꺾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정신을 갉아먹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혼잣말이 늘어갔습니다. 냄새는 이제 지독한 악취를 넘어 구역질을 유발할 정도였습니다. 밤에는 서랍장 안에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져 마치 무언가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번식하는 듯한 불길한 예감을 주었습니다. 민수 씨는 결국 잠을 완전히 포기하고 밤새도록 거실에 앉아 서랍장을 노려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수 씨는 손전등을 들고 서랍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랍장 아래 바닥과 뒤편의 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벽과 서랍장 틈새에는 짙은 검은색 끈적한 자국들이 여기저기 묻어져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그 자국들 사이에서 작고 검은 점들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소름 끼치는 광경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검은 점들은 무수히 많은 작은 벌레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개미나 바퀴벌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길고 납작한 몸체에 여러 개의 다리가 달렸고 뾰족한 더듬이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흉측한 생김새였습니다. 민수 씨는 그 순간 어릴 적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송장벌레를 떠올렸습니다. 민수 씨는 너무나도 역겨운 나머지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내리를 스치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새로 이사온 동네에서 들었던 소문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웅성거리던 소리, 한 낡은 단독주택에 살던 노인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어 집안이 엉망진창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 씨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주워온 그 빈티지 서랍장, 그 서랍장은 바로 고독사한 노인의 집에서 버려진 것이었던 것입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그 노인의 집에서 시신을 파먹던 송장벌레들과 그 벌레들이 깃들어 있던 서랍장을 집으로 가져왔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수무당의 경고가 이제야 비로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서랍장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죽음과 부정이 깃든 끔찍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서랍장 안에 살던 벌레들은 이제 서랍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의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벽 틈새와 바닥 장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가구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거대한 관이자 벌레들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한순간의 호기심과 욕심으로 불러들인 재앙이 이토록 거대하고 잔인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민수 씨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회사는 무단 결근으로 이어졌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의 집은 지독한 악취와 함께 어둡고 침침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